180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알코올과의 일전이 벌어졌습니다. 음주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한 단체는 기독교 여자 절제였습니다. 이 단체는 음주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문화를 말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술집 추방을 위한 모임을 주도했고, 금주 운동은 효과가 있어서 결국 헌법이 수정되었습니다. 음료용 알코올의 제조나 판매, 소송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죠. 이른바 금주법의 제정은 사회운동에 뛰어든 기독교 여성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독일 이민자들에게 반감을 품은 대중이 의기투합한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금주운동은 처음부터 미국 전역에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주를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모두 성경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음주 반대자들은 교회 강단이나 소책자를 활용해서 음주의 위험을 부각시켰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술 취해서 낭패를 본 노아나 벨사살, 탕자가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었죠. 금주운동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는 선고를 반복했습니다. 반면에 음주를 찬성하는 쪽은 그리스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한 최후의 만찬 메뉴에 포도주가 포함된 것과 그리스도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은 것까지 인용하면서 공세를 취했습니다. 사실 금주 논쟁은 음주의 찬반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농촌과 도시거주자, 미국에서 태어난 개신교인과 가톨릭 이민자, 근본주의자와 지성을 강조하는 이들 사이에서 진행된 문화싸움의 또 다른 형태였던 거죠. 여기저기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금주 논쟁이 절정에 달할 때는 전국적으로 6,000개 이상의 교회가 술집 반대 연맹에 참가할 정도였습니다. 기독교 여자 절제의 소속 여성들은 고상한 방식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직접 술집으로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갖거나 음주를 비난하려고 만든 찬송가를 부르면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술집에 있는 사내들이 자신들의 찬송가를 듣기만 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야구선수 출신 목사 빌리 썬데이는 누구보다 금주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식사 시간에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시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음주 문화를 추방하기 위해서 사회장을 치르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도 그였습니다. 1884년에 개최된 침례교 총회 역시 기독교 여자 절제의 금주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감리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와 같은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들 역시 술집 반대 연맹에 가담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성공회를 비롯해서 루터교회, 유대인들과 가톨릭 신자들은 금주운동을 그다지 달궈하지 않았고요. 거의 1세기 동안 진행된 금주운동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마침내 1920년 금주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하지만 고상한 실험으로 불리는 금주법은 밀주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수익을 챙기는 범죄 조직에게 전성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카포네로 대표되는 갱들은 밀주 판매로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 무허가 술집은 금주법 시행 전과 비교해서 3배 이상 폭증했고 미국인들의 음주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갱단을 비롯한 지하 경제로 흘러들어갔으면 물론이죠. 이렇듯 금주법의 폐해는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미국의 갱 영화들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바로 1929년 대공황의 시작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광적으로 집중된 투기가 주식시장의 붕괴를 앞당겼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자
공황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에 나섰고 그에 따른 악순환으로 주가는 또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식 시장이 무너지자 금융체제 역시 작동을 멈췄죠. 식량이 떨어진 시민들이 음식을 찾아 거리를 배회했지만 곡식 창고에는 수백만 톤의 식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식량을 수송해도 이윤이 남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죠. 동네마다 빈집이 남아 돌았지만 집을 사거나 집세를 낼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판자촌으로 밀려났죠.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자 서민경제 직결된 금주법 또한 도마에 오르게 되고 1932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금주법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서 법안 폐지를 정강으로 채택합니다. 금주법은 술집을 모르는 청소년들마저 불법 주점에 이끌리게 만들었고 법률적으로도 연방정부가 지역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게 만든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고 그렇게 해서 금주법은 결국 종말을 맞게 됩니다. 나중에 1920년대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금주법을 시행하게 된 1차 원인을 외국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와 기독교인들의 금욕에 가까운 생활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급증하는 이민자들이 함께 들여온 낯선 이국 문화에 대한 경계심, 독일계 양조업자들에 대한 앵글로색슨계 미국인들의 반감, 그리고 방종한 사회 문화를 금욕이라는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로 바로잡으려는 보수 진영의 과욕, 이런 요소들이 결국 포도주와 위스키 같은 독주를 적당한 음주와 만취한 것을 건전한 여흥과 퇴폐 문화를 구분하지 못해서 빚어진 역사의 해프닝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